왼쪽이시면 오른쪽은 저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원장님은 되게 날씬하고 아름다우시죠? 저는 뚱뚱합니다. 비만주의. 근데 제가 또 거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뚱뚱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불편함, 그다음에 왜 뚱뚱해지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좀 알 수가 없겠죠. 그런 내용을 좀 더 오늘 주제를 좀 더 같은 주제와 제가 PPT도 또 따로 준비했지만 일부러 원장님 그 PPT로 한 번 더 리마인드 운동적 관점이나 뚱뚱한 사람 관점에서 한 번 더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Q&A 시간에는 이따가 원장님하고 저 같이 질문을 받을 테니까 좀 운동 관점에서는 좀 더 간헐다식이 좀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지금 시간 더 들여봤자 과자만 더 드실 것 같아서 지금 죄송하지만 10분을 좀 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간헐단식이라는 게 엉덩이에 나온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하루 3끼 꼬박 챙겨 먹기가 사실상 백수 아닌다면 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갖고 있거나 저도 이제 트레이너 생활 한 25년 차거든요. 근데 트레이너 생활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회원님들이나 고객 시간에 맞추다 보면 제 밥 시간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솔직히 하루에 한 끼 먹을 수밖에 없고 그건 거의 반강제 간헐적 단식이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 그 시간대가 정해져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 새벽 2시, 어떨 땐 밤 9시, 어떨 땐 오후 6시.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타이밍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트레이닝을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똑같은 운동과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피드백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논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추천하는 건 16대 8입니다. 대부분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아침형 인간들이 있죠. 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좀 쉬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12시부터 8시까지 깨있는 동안 먹으면 되죠. 근데 대부분 분들이 저거를 지키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침을 계속 정해놓고 거르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전날 음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전날 저도 지금 회사 운영하지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받을 때는 막 당분이 뇌는 당분밖에 에너지를 안 쓰거든요. 그 당분을 못 먹었을 때 엄청난 신경질이 나죠. 신경질을 하면 제 와이프는 오히려 아침을 일부러 줍니다. 왜냐면 그거를 못 견디면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침 식사를 챙겨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간헐단식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몸에서는 규칙적인 시간에 당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들어오고 어떨 때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돈을 누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돈을 벌까요? 쓰죠?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매일같이 한 달에 하루에 1억씩 딱딱 주면 누가 그걸 돈을 처음에 못 믿으니까 저축을 하겠죠. 근데 계속 저축을 할까요? 아깝잖아요. 써야지. 쓰죠.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오늘 줄 때 됐는데 안 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봐라. 근데 뭐 하는 게 있으면 좀 써야지. 근데 또 안 줘. 이상하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안 쓰게 되죠. 그럼 자꾸 비축하는 분들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어설프게 단식하고 어설프게 못 만들겠다 다이어트 하시면 폭망합니다. 폭망. 더 망쳐요. 뚱땡이시면 뚱땡이로 사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뚱땡이에요. 그래서 저는 뚱땡이로 살아요.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뚱땡하더라도 좀 건강하게, 그리고 옷을 입더라도 좀 되게 통통하고 보기 좋아요. 요즘은 솔직히 예전에 제가 송영길 씨 트레이닝 살짝 했을 때 이병헌 씨랑 만났어요. 그때 올인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되게 통통하셨어요. 키도 작으시고. 근데 그때는 되게 통통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통통하고 피부가 좋으신 게 좀 건강의 이미지죠. 그때 당시에는 건강의 이미지보다는 좀 더 통통한 이미지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시대에 따라서 미인산이 다르듯이 시대에 따라서 다이어트나 운동의 방식도 조금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16대 8을 그 운동적 관점에서 볼 때는 특히 부종이 심하신 분들 있죠. 레이저 포인트가 잘 이디마, 수혈력이 심하신 분들, 제가 경험해봤을 때 여성분들이 뚱뚱해서 오셨을 때 대부분 분들이 다 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살과
전문가들이 볼 때 살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 지방 덩어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글쎄요, 지방 한 10%에서 15% 정도? 그것이 뭐냐? 플루이드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사람 몸에, 특히 여성 몸에 몇 프로가 수분이에요? 몇 프로가 수분이에요? 70%. 그렇죠. 일반적으로 70%지만 여성들은 67에서 68%, 남자는 한 70에서 72%. 평균적으로 70%. 그러면 살이 쪘어요. 체중이 늘었어요. 그럼 뭐가 는 거예요? 그 중에 는 무게의 70%는 수분이라는 뜻이죠.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해 봐요. 근데 그 물이 여러분 저기 있는 스마트 워터 먹죠? 해피워터 먹죠, 그죠? 죄송합니다. 스마트가 아니라 스마트는 다른 거고요. 근데 저기서도 그 얘기한 게 왜 정수기 물이라든지 이런 물보다는 좀 몸에 좋은 물을 먹을까? 미네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뭘까? 세포 속으로 물이 침투가 잘 들어갈 수 있는 미네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포가 왜 열려야 될까? 인풋과 아웃풋이 원활하게 되면 몸이 세포가 부풀어 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깨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압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전해질 농도가 안 맞거나 아니면 몸에서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다 접해 있거나 이런 자세죠. 그죠? 사람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이런 림프절들이 다 접해 있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리가 안 붙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다 고기 숙일 때도 마찬가지로 림프 두턱 찌신 분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스웰링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부종이 좀 평상시에 많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체중이 늘었다고 판단하시는데 그 체중이 장시간 적체됐을 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지금 부종이라고 하면 수분이잖아요. 수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지금 물컵에 담겨져 있는 물처럼 깨끗하고 막 떨어뜨리면 흐르고 막 이런 물인 줄 아세요? 제가 해부학 전공인데요. 사람 해부를 해보면 누런 진액 같은 게 나와요. 그런 냄새도 고약하고요. 그런 정도 액체입니다. 그 플루이드가.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흐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체돼 있다 보면 부풀어 오르니까 담아둘 데가 없으니까 세포로 침투해서 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호다가 이제 만져지면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을 빼고 싶다는 게 과연 뭔지 판단하셔야 돼요. 러닝, 태워서 없앨 건지. 네, 그죠? 네. 아니면 흐르게 해서 들어온 만큼 나가게 하든지. 그러면 몸도 되게 개운합니다. 여러분 저기 마라톤 같은 데 뛰면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왜 뛸까요? 여기 마라톤 중독이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미친 듯이 뛸까요? 무릎이 아파도 막 밴드 묶고서 뛰죠. 왜일까요? 뭐 마라톤 대회, 뭐 동아 마라톤 대회 막 뛰시잖아요. 왜 뛸까요? 돈 주니까? 왜 뛸 것 같으세요? 뭐 엔돌핀? 뛰고 나면 약간 런너 사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는 좀 고통스럽다 그 지나면 되게 개운하다. 제가 볼 때는 개운함인 것 같아요. 뛰고 났을 때 그런 만족감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한번 뛰고 났을 때 어떤 몸에 들어오는 어떤 그 리액션. 제가 또 왜 말씀드리냐면 이 간헐적단식이 일종의 그런 기전을 좀 이용한 거 아닌가. 몸이 한계가 돌아왔을 때, 몸이 되게 힘들어졌을 때 몸은 어떤 반응을 할까? 에너지를 더 안 쓸까요? 더 쓸까요? 일반적인 상식은 에너지도 블락되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면 오히려 살이 찔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야,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먹을 거야? 알아서 네가 몸에 저장된 에너지를 써. 그죠? 그리고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잘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몸을 좀 릴리스 해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몇 시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놓고 일어나면 코르티졸도 잘 분비되죠. 제가 아까 전에 원장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 저희가 아주 극한 운동을 하다가 경기력을 아주 향상시킬 때 서장훈 씨가 되게 결벽증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결벽증 있는 사람들일수록 저도 결벽증 있어요. 청소할 때 먼지 있으면 못 봅니다. 레슨을 못 가르치는 선생님은 안 자르는데요. 청소 안 하는 친구는 자르요. 예민하게 되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이죠. 그리고 그거를 보이게 하려면 몸에서 어마어마한 액티베이션이 일어납니다. 그게 머슬이 될 수도 있고 세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럼 코르티졸이 가장 높은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이 코르티졸이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그 근육하고 신경이라든지 뭐 각 근육에 혈액을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그럼 그 보낼 때 어떻게 뭘 보내? 에너지를 태워서 보내거든요. 그 근육이 흥분돼 있어요. 화난 엉덩이 아시죠? 엉덩이가 막 운동하면 화난 게 엉덩이 올라가 있잖아요. 샤워를 하면 없어지지만 아무튼 그 엉덩이가 형성이 되면 걸을 때도 엉덩이를 쓰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지만 걸을 때라든지 일상생활할 때 효율적으로 몸을 잘 못 쓴다는 얘기예요. 팔 한번 구부리기 날까요?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는 게 더 몸에 훨씬 더 순환을 일으킬까요? 대부분 붓는 분들은 게을러요. 그리고 붓는 분들은 이유를 알아요. 아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뚱뚱하게 살아야죠. 저처럼. 근데 저는 건강해요. 하루에 3-4시간 자도 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에 뭐 10몇 시간 일을 해도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 솔직히 뚱뚱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강을 느끼니까 내가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계속 스케일링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죠. 그러면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잘 모르거나 내가 부어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그때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일 때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는 시간대를 편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께서 부종이 심하거나 아니면 좀 더 지방을 좀 태우고 싶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는 운동이 당연하게 저녁에 하는 운동보다 어때요? 힘들죠.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피곤할 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은 졸리긴 하지만 그래도 몸 상태가 조금 덜 지쳤을 때 할까요? 제가 볼 때 오전에 예약을 잡았다가 레슨은 오후로 변경하시는 분들의 100이면 100은 다 그냥 취소합니다. 급한 친구가 아파가지고 제 아이가 솔직히 오후에 레슨 잡으신 분들은 캔슬 일이 제가 이제 각 호텔에 있는 트레이너들이나 이런 쪽에 그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247명입니다. 247명의 트레이너 보면 저희 데이터를 다 다는 거거든요. 캔슬률이 제일 높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녁. 태우고 가시는 거죠? 운동을 태우는 게 아니라 밤을 태우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밤을 태워도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좀 더 보상을 해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자죠 그냥. 자니까 당연하게 간헐적 단식의 시열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붓거나 조금 어느 정도 운동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초보자일수록 아침형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적인 시간에 음식 섭취 그게 무리입니다. 그리고 대사 기능이 가장 활발할 때 아침에 20분 걷는 것과 저녁에 20분 걷는 거는 차이가 커요. 저녁에 걷는 게 훨씬 더 칼로리 소비가 높을 거예요, 낮을 거예요? 더 높아요. 왜? 관절이 풀려있고 피가 그만큼 근육으로 전달이 돼서 에너지 버닝을 씻습니다. 근데 왜 아침에 하라고 그러지? 공복이잖아요. 에너지가 없죠. 그러면 칼로리 소비량은 낮지만 지방 대사율은 높습니다. 그리고 몸은 없는 거를 또 끌어쓰기 때문에 훨씬 더 몸에 있어서 어떻게 되죠? 아침에 대사 기능을 좀 더 빨리 올립니다. 그러면 대사 기능이 이렇게 서서히 오르는 것보다 아침에 쭉 올랐다가 저녁으로 갈수록 천천히 처지는 게 총 하루 칼로리 소비량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체중을 빼야 되거나 웨딩 패키지라고 있거든요. 결혼 전에 단기간에 뺄 때 그때 대부분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꼭 유산소 운동을 꼭 권장합니다. 그것도 제일 하기 싫은 거 제일 높은 강도. 네. 근데 결혼 때 다 해요. 결혼 때 다 해요. 목숨 걸고 하세요. 근데 요요가 그만큼 무게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나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처럼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세요. 강호동은 절대 조인성이 될 수 없어요. 조인성은 절대 아무리 망가져도 조인성은 장동건 씨나 정우성 씨처럼 되지 이경규 씨처럼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그게 이제 그 시어리예요. 타고난 제네틱.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비만은
전 개인적으로 후천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논문도 보고 전 솔직히 말해서 비만은 선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세요. 나는 뚱뚱한데 자식들 아닐 거야?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뚱뚱하면 아이들도 뚱뚱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마르게 할 수는 있어요. 왜? 극한적인 이런 다이어트나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쓰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럼 가장 단시간 내 최단으로 내가 효과를 보게 하는 게 어떤 건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요것도 있죠. 뭐 오일하고 오일 먹고 이틀은 아예 그냥 간식이에요. 먹지 않는 거. 이럴 땐 제가 또 제안 드리는 게 이게 좀 사진이 커졌는데 바디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카디오 이거 프로그램 할 때는 유산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원데이 원밋 1인 1식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할 때가 가장 탄수화물을 태울 거를 지방으로 가장 많이 태우는 단식일 때의 운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면역기능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잘 먹어야지 면역기능이 좋아지고 환자일 때고요. 정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충이라든지 이런 대사기능이 좋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황이 아니면 면역기능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거나 극한적으로 에너지가 불락됐을 때 몸은 그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확 액티베이션을 올리죠. 그럴 때 일시적으로 올리는 게 이뮤 펑션, 면역기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원님들이 감기 걸렸다, 몸살기가 있다, 좀 오히려 끄집어내서 운동을 시킵니다. 여기 이독제독이에요. 독은 독으로 푸는 거죠. 피곤하면 오히려 퍼지는 것보다는 피곤할 때 오히려 끌어당기는 게 피지컬리로는 훨씬 더 액티베이션 돼서 좀 더 감기 열을 앓을 거 한 6일 정도는 오히려 겪는 거죠. 그 대신 여기 단점은 있어요. 몸은 아픕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운동하고 나면 몸은 아파요. 그 근육통, 그 소어니스도 되게 심하고 돔스라고 해서 딜레이 톤스, 소어니스라고 해서 근육통도 지연성으로 해서 되게 오래 갑니다. 하지만 총 고생할 시간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굵고 짧게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운동이 대부분 HIIT 트레이닝입니다.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아주 고강도. 저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2분 이상 절대 안 시켜요. 2분 이상 하시면 돌아가세요. 2분. 그게 뭐냐면 딱 2분 정도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 극한의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에 있는 면역 기능서부터 코르티졸 쫙 올라오고 에너지 대사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집니다. 그렇다고 60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손쉬운 실수를 하시는 게 시간 대비 결과는 좋을 거야. 자제분도 계시지만 공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면 굳이 길게 하실 필요도 없고 굳이 많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몸 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몸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보답을 하죠.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서도 되게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5, 47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이건 뭐냐면 자전거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체지방 감소 효과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바이크를 일반적으로 약하게 탔을 때와 높은 강도로 자전거를 탔을 때 35% 훨씬 더 많은 지방을 태운다는 얘기죠. GX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GX 수업, 그러니까 그룹 엑서사이즈 수업을 해서 뭐 에어로빅 동작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좀 격하게 미친년처럼 흔들면서 진짜로 막 정신 나가듯이 막 몸을 격하게 흔드시는 게 얌전을 때면서 누가 날 보고 있으니까 얌전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47% 강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닝머신 뛸 때도 핸드폰 보시고 TV 보실 정도 강도가 아니라 TV가 안 볼 정도 뛰시고 남들이 누가 뭐 신경 쓰지 않으시던 거의 비몽사몽 개념으로 그냥 미친듯이 뛰시는 게 훨씬 더 강도가 높다는 얘기죠. 거의 2배예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말씀드리지만 약하고 길게는 옛날이고요. 요즘은 최대한 강하고 단시간에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펑셔널 트레이닝, 스트레치, 12kg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근력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들 일반적으로 뭐죠? 스트레치 한다고 과연 살이 빠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트레치와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치는 아마 다를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실까요?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아, 일어나기 싫으시면 앉아서 할까요? 네. 그러면 저기 의자를 다 앞을 보기끔 한번 돌려보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47%.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살린 거예요. 왜냐? 의자는 이렇게 하고 몸은 저쪽으로 보게 되면 골반 틀어지거든요. 골반 틀어지게 되면 여성에 있어서 가장 프레셔가 많이 받는 데가 어딜까요? 허리요? 허리는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골반. 골반의 가장 하단 부분에 자기가 눌리는 데가 어디죠? 그쵸. 현대인들이 자궁 질환이 엄청나게 있죠. 근데 여러분, 호르몬의 몇 프로가 거의 대부분이 자궁에서 나옵니다. 호르몬이 또 어떤 역할을 해줘요? 몸에 있는 서큘레이션, 호르몬 밸런스 다 잡아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중에서 가장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골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앉아있는 건 여성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앉아있어도 여러분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발바닥을 땅에 붙여보세요. 근데 대부분 발바닥에 땅에 안 붙이고 앉아요. 다리를 꼬거나 한쪽 발 들거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칼로리 소비량이 약 17% 떨어집니다. 두 발을 붙이고 있을 때하고 안 붙이고 있을 때 17% 차이 나요. 그 붙이고 있다는 얘기는 다리를 벌리거나 모으거나 선택을 하겠죠. 근데 다리를 벌리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모으는 사람보다 근육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왜? 골반 자체가 V자로 되기 때문에 벌어지기 쉬워요. 그럼 그걸 모은다. 그래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은 날씬합니다. 날씬하죠, 당연하게. 조심스럽고 걸을 때도 신경 쓰고 앉았을 때도 신경 쓰고. 근데 당연히 칼로리 소비량이 늘겠죠. 편한 옷을 입으신 분들 치고 몸매가 이쁘신 분들 잘 못 봤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다리 붙이시고 허리 피세요. 그리고 펠빅 플로어라고 해서 바닥의 맨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배변을 역할을 해주고 그게 또 장하고 연결돼 있어서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펠빅 플로어, 골반에 있는 바닥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장 기능도 떨어지고 변비도 생기고, 변비가 생기니까 가스가 발생되고, 가스가 발생됐으니까 뭐예요? 입맛 없고. 근데 정말 배고플 때는 갑자기 폭식하고 계속 매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성들을 볼 때 골반을 먼저 봅니다. 골반이 건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얼굴빛이 좋아요. 거기서 나온 게 두 개 청교고, 골반하고 머리하고 연관 짓는 테크닉이죠. 그래서 골반을 잡으면 얼굴 틀어진 것도 잡히고 얼굴 혈색도 바뀌는. 너무 또 그거 또 꽂히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골반과 이 척추의 연관성을 좀 잘 기억하시면, 걸을 때 많은 분들이 골반을 별로 신경 안 쓰고 더라고요. 훌렁훌렁 걷는 분들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신발 밑창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골반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동차 중에서 상태가 안 좋으면 차가 덜덜 흔들리고 막 중심 못 잡고 가죠. 그런 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똑같은 얘기예요. 걸을 때 여러분이 머리하고 골반이 좌우로 시프팅이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드밀 할 때, 걸을 때나 사이클 할 때나 일반적으로 걸을 때 여러분 골반하고 머리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당연하게 안구도 흔들리겠죠. 안구도 흔들리면 당연히 브레인도 흔들리겠죠. 머리가 흔들리면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오래 못 걷죠. 또 살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활동을 원활하게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다이어트의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으라고 하고 제가 말을 끌었더니 벌써 다리가 지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발 땅바닥에 붙이셔야 되고요. 허벅지 사이는 비틈 어깨 다 붙이세요. 그리고 골반 세우고 척추 세우고, 배꼽은 척추 쪽으로 끌어당기고 배꼽을 쭉 끌어당기세요. 가슴 올리고 턱은 당기고 시선 앞에 보시고 접어지 마시고요. 그게 기본 자세예요. 그러고서 30분 계시면 칼로리가 아까 전에 앉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겠죠. 차이가. 오케이. 그 상태에서 왼손을 위로 쭉 올려보세요. 왼손을 쭉 올려보세요. 그렇죠? 쭉 올려보세요. 쭉 펴보세요. 풀 스트레치 해보세요. 이스텐션 쭉 펴보세요. 아, 이게 펴 보여요? 50개인데? 잘 보세요. 겨드랑이를, 잘 보세요. 팔을 핀 다음에 일단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겨드랑이가 먼저 안 해도 되죠? 안 들리세요? 네.
겨드랑이를 먼저 피고 어깨부터 올리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를 여기 있죠. 여기 스캐플러랑 겨드랑이를 쭉 펴서 최대한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 관절을 위로 쭉 올리고 팔꿈치를 피고 손목을 피고 손가락을 다 피는 거예요. 이렇게. 더. 근데 여기 또 유격이 있어요. 갈비뼈 12개거든요. 갈비뼈도 유격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갈비살 있죠? 갈비살이 근육이에요. 지방이 아니라. 걔네들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갈비뼈 12개가 조금씩 늘어나겠죠. 거기 1mm만 늘어나면 12mm가 늘어나겠죠. 손을 12mm 늘려보세요. 갈비뼈 늘려서 하나, 둘, 셋, 숨 안 쉬어요? 넷, 숨 쉬어요. 숨, 다섯, 호, 여섯, 지방은 산소가 없으면 안 타요. 일곱, 더 올려요. 더, 여덟, 더 올려요. 더, 아홉, 뭐 하세요 지금? 더 올려요. 어깨 빼고 쭉 올려요. 더.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10도만 내려보세요. 옆으로. 하나, 옆으로 10도. 하나, 쭉 늘리세요. 둘, 더 늘려요. 중심 잡으려면 어디 힘줘야 돼요? 엉덩이 힘줘야죠. 셋, 더, 넷, 좀 더. 숨 좀 쉬어요, 제발. 숨. 더 늘려. 오케이, 좋습니다. 내리시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금 한 동작 했어요. 그죠? 한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 골반은 안정을 취하고 몸이 기울어지죠? 그럼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수축을 하겠죠? 그리고 큰 관절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또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일관적인 어떤 코디네이션입니다. 사람의 뇌는 코디네이션 할 때 약 또 몇 프로요? 18% 정도 액티베이션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치매도 좀 더 예방이 되죠.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은 운동신경 장애가 와요. 그래서 브레인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건 솔직히 운동시켜보면 알아요. 그럼 여러분 앉아있을 때 막 이렇게 퍼져있고 이렇게 다리 꼬고 막 아이들도 그래요. 공부하는 자세가 틀렸으면 공부시키지 마세요. 운동시키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요리 잘해도 뭐 요즘 뭐 더 잘 되죠. 공부만 한다고 요즘 뭐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몸인가? 운동을 안 해도 내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건강 관리만 좀 이렇게 이 생활 루틴만 잘 잡으면 아름다운 몸이라든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근데 나는 저주받은 유전자의 생활 습관 엉망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잡이 이건 정상적인 잡이 아니야. 하루 불규칙. 그러면 솔직히 그거만큼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뭘로? 영양제가 됐든 밥 시간을 못 맞추면 뭐 프로틴 바라든지 뭐 이렇게 까면 먹는 거 있죠. 그런 거라도 시간을 정리시키고 일을 못했어도 잠자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날 진짜 집중도 있게 일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꼭 성공하세요. 여러분들 일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 외모가 됐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한쪽 팔만 했으니까 좀 짝짝이 됐을 것 같은데 반대쪽 할까요? 네. 오른팔 쭉 위로 올리고 다시 한번 내리시고. 근데 여러분 호흡을 왜 멈춘지 아세요? 호흡을 왜 멈추겠어요? 리액션입니다. 코어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니까 팔을 올리면 중심이 이동하는데 그걸 근육이 못 잡아주니까 호흡으로 딱 멈춰가지고 고갑을 상승시켜서 안정성을 키우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호흡을 멈춘다는 거는 복부 운동이라든지 이런 코어 스테빌리티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오른팔 들지 마시고 왼쪽 다리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왼쪽 다리 90도 허리 펴요. 근데 보세요. 그때부터 벌써 등이 멘트되는 분들은 문제가 있죠. 허리 펴고 다리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릎과 골반은 달라요. 걸을 때 이렇게 무릎으로 걷는 분들이 있고, 그죠? 걸을 때 이렇게 힙으로 걷는 분이 있어요. 그죠? 힙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원래는 무릎보다는 힙이 훨씬 크고 힙이 훨씬 크니까 붙어있는 근육도 많으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무릎으로 하시는 분보다 힙으로 하시는 분들이 칼로리 번이 훨씬 많겠죠. 오케이. 서서가 아니라 앉아서 그대로 다리를 왼쪽 다리를 해볼게요. 왼쪽 다리를 그대로 90도로 쭉 올려보세요. 허리 피고 이동 없이. 이거 아니에요. 똑바로 피고 그대로 올려보세요. 올리셨어요? 허리 피고 고기 숙이지 마시고 유지만 해볼게요. 10초만. 하나, 둘, 셋. 허리 피고요. 네, 기대지 마시고 등 기대지 마시고요. 5, 허리 세우고 6, 7, 8, 숨 쉬세요. 숨. 9, 10. 좋습니다. 오케이. 어떠세요? 좀 힘들죠? 자세 유지하고 그 동작을 유지하려니까. 그게 기본적인 운동의 메커니즘입니다. 트레이너가 시키는 걸 그냥 무조건 해냈어가 아니라 트레이너가 이걸 왜 시키지?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이 뭐지? 이게 어디 운동이지? 근데 나 왜 어깨를 들이가지?
그럼 이거를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그 등 근육이라든지 복 운동의 힘이 되려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하는 것 자체도 칼로리 버닝이에요. 운동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거 하시는 분들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제 이름을 보이게요. 절대 성공 못해요. 왜 시키는지, 왜 해야 되는지 하고 나서 정확하게 운동이 됐는지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도 뇌에서 태우는 거예요. 포도당을. 오른쪽 팔을 위로 쭉 올려볼게요. 다시 내리세요. 이게 맞아요? 아주 큰 건부터 쓰라니까 큰 건부터 쭉 위로 쭉 그쵸? 겨드랑이 위로 쭉 스캐플 올리고 숄더 올리고 팔 피고 팔꿈치 피고 손목 피고 손가락 피고 갈비뼈 12개 쭉 엘리베이션 좀 더 끌어올리고 12mm라고 그랬죠. 12mm 좀 더 호흡 숨 좀 쉬세요. 순정 그 상태에서 왜 오른쪽 무릎 그대로 90도 올려보세요. 또 밴딩 되면 안 되죠. 그대로 쭉 그대로 왼쪽이 그대로 올려보세요. 힘들죠? 내려보고 그 상태에서 10도만 왼쪽으로 쭉 스트레치 해보겠습니다. 하나, 좀 더 늘리세요. 호흡하고 둘, 호, 셋, 중심은 잡고요. 네, 등 구부리지 말고 다섯, 좀 더 여섯. 자리 잘못 잡으셨는데 그죠? 일곱, 여덟, 쭉, 좀 더 아홉. 야, 좋습니다. 내리시고 팔 한번 위로 올려보실래요? 팔 올려보세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늘린 쪽 팔이 훨씬 더 길은 늘린 쪽 팔. 당연하죠. 스트레칭 한 팔이니까 당연히 잘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러닝머신을 해요. 지금 이렇게 하체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트레드밀을 해요. 그러면 칼로리 소비량이 훨씬 더 증가될까요? 떨어질까요? 증가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세 신경 쓰면서 트레드밀을 하면 복부라든지 엉덩이, 힙, 허리, 어깨 부분도 다 쓰겠죠. 걸을 때 이렇게 안 걷잖아요. 걸을 때 중심 잡고 걷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걸을 때 몸이 시프트가 안 되고 가만히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걸을 때 다 이렇게 흔들거려요. 흔들거리는 건 쉬고 골반이 엉덩이 쉐입 있죠. 거의 애플힙? 근데 애플힙보다는 좀 이렇게 모아지고 이렇게 올라간 힙 형태 갖고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주저앉거나 퍼지거나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운동을 할 때도 정확하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작을 했을 때도 내가 가는 수단식을 하더라도 굶기만 하면 내가 성공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쉐입에서 그대로 조금만 줄어요. 이 몸통에서 그냥 조금만 줄어요. 이게 뭐예요? 네. 이쁜 쉐입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체형서부터 동작까지 손도 이렇게 하던 게 이렇게 올리던가 쉐입이 좀 다르잖아요. 좀 그런 모션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기 아까 전에 원장님 거 한 번 더 리뷰를 해볼게요. 원장님이 아까 전에 보여주셨죠? 말고 네. 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어떤 게 더 빨리 커질까요? 솔직히 의학적 관점하고 운동적 관점은 솔직히 조금은 달라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진짜 이쁜 여성분들이나 진짜 배우들 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드세요. 아무리 내가 볼 때 엄청 먹던데? 그쵸? 가는 듯한 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서 먹고 그 다음 주시면 진짜 안 드세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살이 찌는 거 알아요. 의지 부족 결과니까 당연한 건데 본인이 질문하는 거는 안 믿는다는 얘기죠. 나는 적게 먹어도 살이 쪄요.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질까? 왜? 진짜 몰라요? 빠지면 뭐예요? 금방 빠지죠. 아니 결론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걸요? 무엇을 먹을까 다 알죠. 선택
솔직히 이거 선택이요? 저는 선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정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그리고 나만의 데이터를 뽑아내세요. 저탄고지도 괜찮고 여러 가지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내 걸로 시키세요. 안 그러면은 절대 쇼핑하다 끝나요. 저도 이제 회원님들 중에 돌다 이제 저한테 오신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운동 받으셔서 성공하신 케이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요. 저랑 운동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이 없어요. 살 빼신 분들도 별로 없고 건강하신 분도 없어요. 근데 왜 저한테 배울까요? 왜 저한테 배울까요? 저한테 의존성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뭘 배워주냐면 가이드라인을 배우고 내가 내 몸이 어떤지 궁금할 때 물어보고 내가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갖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는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돼지로 저처럼 살고 싶으면 다이어트 끝내는 거죠.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럼 죽을 때까지 운동하세요. 그 다음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리타이어 CEO들 제가 이제 삼성전력에서 CEO들 그 건강 운동 처방전 했었는데 CEO들 중에 은퇴하고 나서 죽을 확률 이게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 내에 죽을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6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은퇴하는 순간 몸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규코 회장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나는 아직도 100년이라도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정말 즐기게 사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움직여야 되고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먹고 싶으면 거기에만큼 에너지를 소비시키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예, 운동하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어떻게 먹느냐? 요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언제 먹을까? 타이밍 맞추고. 간식단식 아까 말씀드렸죠? 굶더라도 정해놓고 굶으라는 거예요. 난 아침을 굶을래. 난 저녁을 굶을래. 난 점심을 굶을래. 근데 솔직히 점심은 제일 위험합니다. 차라리 아침이나 저녁을 선택해서 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굶으시는 게 나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드시다가는 살이 이때까지 못 견뎌요. 네. 무슨 말이냐? 먹고 나서 빠지다 몰라 그 다음날 먹어요. 야 너 내일 저 어디로 와? 막 엄청 먹는 거예요. 이거 보이잖아요. 보이는 걸 반만 드세요. 근데 저 정도 사이즈가 되신다고 그냥 저거 다 드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키는 대로 다 먹지 말고 처음에 500 지금 1100이잖아요. 그럼 500칼로리 먹고 너무 못 견디겠어요. 현기증 나. 그럼 600 700 가이드라인은 저희들 정해지지만 테스팅을 해보라고. PT에서 성공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많죠. 아셨어요?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하시는 겁니다. 여배우들이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안젤리나 졸리 안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랜다이트 저희 PT 선생님이 하는데 처음에 그때 AH인가요? 그 배우 있죠? 악마의 프라다인가 그 배우. 처음에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종류별로 트레이너들이 24시간 대기하라고 했어요. PT, 요가, 필라테스 3명이 24시간 내가 언제든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기 조건이 운동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일 때 많이 먹죠? 당연하죠. 안 보일 때 운동 미치듯이 하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될 거 없는 그 공짜 점심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좋아요. 살이 찌는 핵심 이유가 이거예요. 하루 일정상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루 14시간 운동하는 사람. 근데 운동을 헬스클럽 가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제가 장담하는데 아까 제가 똑바로 발붙이고 앉아 계시라는 분이 지금까지 그 자세 유지하신 분들은 꼭 성공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언제적 얘기야? 이러시는 분들은 100% 실패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가짐이 잘못되신 겁니다. 아직 내가 건강해질 준비가 안 되는 거고 내가 아직 아름다워질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들은 말투, 행동, 눈빛, 손짓, 먹을 때의 자세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세요. 앞에 거울 보시고 먹을 때 뒷모습 보세요. 먹을 때 저 항상 얘기해요. 앞에 이만한 거울 맞춰놓고 거울 보시면서 드세요. 거울 보면서 먹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천천히 내가 저렇게 추잡스럽게 먹었나? 진짜로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대신 봐주는 게 트레이너고 그걸 대신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잡아주는 게 의사 선생님이죠. 그걸 잘 활용하세요.
절대 믿고 맡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전 돼지주예요. 그래서 건강한 대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방법을 노력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두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제가 아까 전에 원장님한테도 확실히 저는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배우도 머리 좋은 배우는 꼭 성공하고요. 머리 나쁜 배우는 그 선에서 끝납니다. 트레이너들도 맨날 그래요. 공부하라고. 그 공부가 책에서 사는 공부. 세미나 갔다 오면 그 세미나만 회원들한테 강요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배워서 그걸 조합을 시켜서 회원들한테 컨트롤하는 게 성공이죠. 근데 그러려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 원칙은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당일하게 런닝머신 하기 싫죠. 하셔야 돼요. 단 몇 분? 2분만요. 제가 하정우의 하정우 씨 쓰신 거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 걸을까요? 근데 걷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칼로리를 훨씬 더 뇌는 포도나 당분만 탄수화물밖에 에너지를 안 태우니까 탄수화물을 더 많이 태우고 그러니까 몸이 아주 몸짱은 아니지만 몸이 어떤 배역을 하더라도 맞추기가 쉽죠. 참고로 이한 씨 같은 경우는 채식주의자예요. 극한적으로 하지 않으면 몸이 되질 않습니다. 어머님이 문재숙 교수님이시고 외삼촌이 문희상 체형이 똑같으세요. 아버님은 뼈가 저보다 손뼈세요. 경찰대 나오시고 이상하게 그분은 뼈대가 이뻐질 수가 없는데 정말 피나는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 관심 갖다 보니까 뷰티 그 매거진이니까 그 방송되죠. 왜? 데이터가 있으니까 얘기할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말로 이렇게 그쪽으로 하시려면 그거는 좀 도둑놈식 되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우고 행하고 되새김질하고 나만의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또 해보고 평생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커피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커피가 각성 효과가 있고 좀 피곤함이 덜해주고 카페인이 쇠포함 탄수화물이 적을 때 지방 대사에 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커피를 먹으라는 거지 커피는 무한정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잠을 못 자요.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때 잠을 못 자요. 8시 잔다고요? 현대인들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이걸 늦추세요. 네. 참고로 일찍 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면 콜레스테롤 분비가 높아서 훨씬 더 살 빼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원장님한테 콜레스테롤 저희가 회원들 못 만들 때 제가 그 웨딩 패키지 할 때 꼭 선생님들한테 트레이너한테도 얘기하는데 꼭 아침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게 저희는 5년 동안 회사를 해오니까 PT를 받을 때 어느 시간대 PT하는 회원들이 체중 감량이 제일 높은지 저 논문 쓰려고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제 결과는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재등록률이 높고 체지방률도 엄청나게 줄어요. 그리고 6시에 이 시간대 운동을 하려면 저녁 시간을 빨리 자고 빨리 자니까 야식을 먹는 횟수가 줄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격 안 좋고 사회성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도 좀 포기하셔야 돼요. 사회성도 좋고 승리 케이스도 그런 거 아닌가요? 놀고 돈 많이 벌고 해피하고 미래한 집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친구를 멀리하는 순간 나는 이뻐지고 내가 이뻐지면 친구들은 나한테 와요. 근데 내가 못생겨지고 못나지고 하면 친구들이 멀어지죠. 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한테 내가 가길 바라는 것보다 남들이 나한테 오게 해라. 그게 훨씬 더 빠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네, 요거 꼭 타임.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Q&A 들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건 이 타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 24시간입니다. 아셨어요? 24시간 중에 나 언제 자, 나 언제 일어나, 나 언제 움직여, 나 언제 먹어, 나 언제 다시 집에 들어가 이거를 정해놓으세요. 그게 운동하는 거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안 정해놓고 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해놓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무슨 운동할까 판단하세요. 운동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높은 강도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재미를 느끼는 운동이 좋습니다. 스피닝도 좋고 뭐 한요가 뭐 플라잉 요가 뭐 다 좋아요. 필라리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선택이 있어요. 뭐냐, 내가 쉽게 가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려면 되게 크로스핏 같이 내가 그날 가려면 그래 진짜 각오하고 가야 된다. 이건 좀 아닙니다. 편하게 가되 강도를 좀 높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쉽게 권하는 게 걷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안 일어나셔도 돼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앉아서 할까요? 아니, 앉아서 하세요. 앉으세요. 오케이. 앉아서 걷는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더 힘들 줄 알아요. 앉았죠? 여기서 머리 위치 정확하게 정해야 되고 골반 위치 정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걷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왼손 올릴 때 어느 다리 올라가요? 오른쪽 다리 올라가죠. 무릎을 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라갑니다. 하나, 해보세요. 스탑. 허리 펴고 흔들리지 않게. 다시 내리고 둘, 스탑. 왜 구부려요? 허리 펴야지. 머리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셋, 쭉 스탑. 이거예요? 아니면 어깨 내리고? 그렇죠. 다시 넷, 스탑. 등 기대지 마세요. 허리 펴고 그대로. 다섯, 그대로 꾹. 여섯, 꾹. 그렇죠. 그대로. 이거예요? 큐트예요? 없어요? 몸통 쓰세요. 몸통. 아홉, 크게. 등 두꺼우신 분들 치고 저는 등 움직이시는 분들 못 봤어요. 이러고 오신 분들 등 이만해요. 열, 스탑.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다시 반대쪽. 하나, 스탑.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눈 감고 해볼게요. 눈 감으세요. 오케이. 하나. 허리 펴고. 배 접히잖아요. 둘. 눈 감고 흔들려요.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셋. 넷. 마지막 다섯. 빨리 5개만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좋습니다. 내리시고 뜨세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동작도 눈 뜨고 할 때하고 눈 감고 할 때하고 차이가 커요. 한 20% 정도 차이 납니다. 눈을 감게 되면 몸에 있는 오감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훨씬 더 에너지, 칼로리 버닝이 더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긴장,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운동은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요. 탑 플레이어들은 김연아 선수 아세요?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링크 들어갈 때 그 정막, 그 모든 사람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송이나 시청자들이 나를 바라본다는 중압감, 거기서 내가 실수를 하면 어쩔 거라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저 그 느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이나 모든 세포가 열려 있어서 칼로리를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끝나고 나면 거의 탈진해요. 근데 연습할 때는 똑같은 동작 하는데 칼로리 소비가 얼마나 다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옷 왜 딱 붙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왜 이뻐지는 줄 아세요? 이쁘니까 딱 붙는다고요? 아니요. 배가 나와도 딱 붙는 거 입으세요. 그럼 배가 이렇게 된 걸 챙기기 위해서 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쫙 달라붙고 민망할 정도의 옷을 입고 다니라고. 차라리 그런 분들은 걸을 때도 신경 쓰고 자세도 신경 씁니다. 그리고 자세도 잘 보여요. 등을 구부리고 있는지 배가 접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팁을 드린다면 내가 내 자신을 볼 거 운동하는 게 두 번째, 정해놓고 만만하게 덤빌 수 있고 강도를 내가 조절해서 높일 수 있는 것 선택할. 세 번째, 딱 붙는 옷을 입고 내 자세를 볼 거. 아셨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르쳤다는 시 붙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 대신 뭐예요? 정해놓고. 타임 스케줄 꼭 정해놓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Q&A를 제가 원장님하고 같이 받을 테니까 운동하고 의학적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팁 드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먹을 때 음식 일반식 먹기 귀찮잖아요. 그럼 메이플 카나다에 갑자기 영업 썼는데 마인드가 나오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죠. 메이플 카나다에 나오는 그 프로틴 파우더 있어요. 그걸 저희 용어는 MRP라고 하거든요. 밀 리플레이스먼트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그 단백질 프로틴을 드시게 되면, 그러니까 꼭 메이플 카나다가 아니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메이플 카나다가 좋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그걸 드시게 되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음식의 테이스팅 있죠. 내가 단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뇌에 있는 미각세포가 뚫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가 아무리 적게 먹고 싶어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주기별로 잡으세요. 언제? 노출이 심한 계절 3개월, 겨울 되기 전 3개월. 왜? 겨울철에는 액티비티가 확 줄어요. 그리고 대부분 안 움직이게 하려고. 왜? 에너지를 움직이게 되면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추위를 더 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추울수록 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잉여 지방분이 쌓이기 때문에 체중감이 되죠. 그래서 겨울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곰들처럼 겨울나기 하기 전처럼 체중을 좀 더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출 심하기 여름 피크 타임 3개월, 겨울잠 자기 3개월. 그때가 가장 간헐적 시간이 없고요. 그럴 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주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2주. 좀 내가 괜찮게 할 수 있다면 4주에서 6주. 이 정도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좀 단기적으로 2주만 하겠다. 그러면 식사 대신 새끼를 먹겠다. 그러면 새끼 중에 한 끼는 프로틴. 좀 더 극한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새끼 중에 2끼를 프로틴. 새끼를 다 먹고 싶겠다. 그런 분들은 쇼터.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냥 가능까지. 일주일만 프로틴만 먹어도 에너지 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몸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을 드리는데 일주일 하고 나시잖아요. 2주 동안은 폭식을 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근데 그 기간을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일식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 양이 줄어요. 일단 위도 늘어나게 되면 다시 줄기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제가 한번 그 Q&A를 제가 질문 다양한 거 아무 말도 안 되는 내용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질문 있으세요?